네, 월요일 이 시간에는요, 이 한 명의 취업 준비생을 한 달 안에 4주 동안 취업시장의 짱으로 만들어드리는 시간이죠. 일취월장 시간 저희가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자, 일취월장을 이끌어주시는 끝장 코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커리어 101의 임기만 대표님 나오셨고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이 어느덧 4주차입니다.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일취월장 4기 민진석 씨도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일취월장 4기 민진석 씨 말씀드렸지만 어느덧 4주차입니다. 네, 시간 굉장히 빠르지 않나요? 어떻게 느끼세요? 너무 날아간 것 같아요. 시간이. 네, 그렇군요. 마지막인데 오늘 좀 각오가 남다르지 않을까 싶어요. 어떤 각오로 오늘 방송 임할 거예요? 네, 오늘 최종 면접이라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서 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요. 최종 면접이라고 생각할 거라고 했어요. 그러면 오늘 내용이 뭔가 최종 면접과 관련되지 않나 싶은데 어떤가요? 네, 오늘은 면접에 대한 얘기를 주로 하긴 할 텐데요. 네. 그동안 이 취업 시장에서 취준생들이 잘못 알고 있는 정보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민진석 씨도 그동안 사전 컨설팅을 해보면 이 면접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인터넷에서 소위 카더라 하는 통신에 대해서 잘못된 정보를 다시 한번 이 방송에서 되짚어보고 싶었고, 그래서 민진석 씨가 면접과 관련해서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들 가져오라고 했었습니다. 오늘 진짜 알짜배기 엑기스와 같은 시간입니다. 카더라 통신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뭐뭐뭐뭐 하더라, 그러니까 듣는 얘기죠. 그렇죠. 내가 직접 경험한 게 아니라 뭐 그런 얘기들을 믿고 잘못된 정보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우리 취업준비생들이 많은데 오늘 그 부분을 좀 바로잡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민진석 씨가 제일 궁금해하는 질문부터 한번 해보기로 하죠. 네. 어떤 점이 궁금했어요? 제가 4번의 면접을 봤었는데 지금 모두 다 떨어졌습니다. 근데 대표님께서 저를 컨설팅 하시면서 저의 가장 취약점이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4주 동안 이제 보셨으니까 사실 방송으로는 4번이지만 뭐 그 중간중간에도 계속해서 만나셔서 컨설팅을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사실 누구보다 4주 동안 우리 민진석 씨에 대해서 파악이 좀 많이 되셨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저 원래 잘 리바이벌을 안 하는 성격인데 우리가 1, 2, 3차 방송에서 민진석 씨에 대한 약점에 대해서 이미 얘기를 했었잖아요. 많이 했죠. 좀 아플 정도로. 하지만 이제 오늘이 마지막 방송이고 민진석 씨가 조금 더 분발하는 의미에서 다시 한번 리바이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크게 민진석 씨의 약점은 3가지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먼저 첫째로는 이미지 보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조금 더 샤프하게 보여야 되겠죠. 그래서 안경을 착용하라고 했었는데 지난주 방송에서는 안경 착용했었죠. 앞으로도 면접 가면 안경을 착용할 겁니다. 그래서 눈에 좀 힘을 주고 면접 시 시선 처리를 조금 더 주의해서 해라 라는 부분들이 있었고요. 둘째, 이제 민진석 씨를 컨설팅 해보니까 면접 시에서 답변 내용이 부적절해요. 그래서 답변 내용을 조금 더 보완해야 되겠다. 그래서 가끔 학생들은 면접 시 답변을 너무 꾸미거나 오버하는 경향들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취미가 뭐냐, 너무 쉬운 질문이잖아요. 이런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하는 경우를 봤어요. 저의 취미는 웨이트 트레이닝입니다. 건강한 신체,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고 저는 건강한 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버하잖아요. 저는 그래서 이런 오버하는 그 답변에 대해서 담백하게 해라, 자연스럽게. 예를 들면 그런 부분들은 까다로운 질문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고 일주일에 2~3번 정도 합니다. 꾸준히 체력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하는데 이 오버하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민진석 씨의 답변에서 그런 것들이 좀 보였었고요. 그리고 셋째, 민진석 씨가 조금 더 약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 전달력을 조금 더 보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은 예상되는 면접 질문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가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키워드로 정리해 볼 필요가 있는데 민진석 씨가 이런 부분이 상당히 그동안 약했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발상하는 것, 그리고 면접에서의 태도를 좀 보완할 필요가 있어야 되고 이러한 부분들이 면접 시 보여주는 민진석 씨의 어눌함을 조금 더 보완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진석 씨가 근데 4주 동안 굉장히 좀 노이로제에 걸린 것 같습니다. 우리가 눈매가 뚜렷하지 않다고 너무나 얘기를 많이 했더니 아주 카메라를 이제 잡아먹으려고 뚫어지게 봅니다. 진석 씨, 지난주에 우리 안경 착용하고 나섰잖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았거든요. 좀 또렷해 보이는 그런 좀 보완이 되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방송 끝나고 위에 올라갔는데 다른 분들도 진석 씨 이미지가 굉장히 많이 달라졌다. 저한테 개인적으로 그러더라고요. 반응이 어땠어요, 주변에서? 그냥 아예 안경을 계속 쓰는 게 어떠냐. 그죠? 괜찮았죠? 오늘은 왜 안 썼어요? 오늘은 제가 안경집에 어제 갔었는데 그래서 안경을 좀 살려 했었는데
제가 마음에 안 들어서 다시 환불을 했습니다. 어쨌든 좀 고르는 과정이군요. 네. 그래요. 신중히 골라서 좀 이미지도 많이 보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이미지 보완, 답변 내용 보완, 전달력 보완 이런 분들을 좀 실패 요인이다 이렇게 짚어주셨는데 눈매, 시선 처리 좀 지적을 많이 받았잖아요. 네. 지금은 좀 많이 그래도 첫 방송보다는 보완이 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해요? 네, 지금 카메라를 좀 잘 보고 있는데 첫 방송에서는 제가 이렇게 어리둥절 많이 했었는데 그렇죠. 좀 많이 나아진 것 같습니다. 스스로. 네. 그래요? 그러면 지금은 뭐 이런 눈매나 시선 처리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없는 거예요? 해결 다 됐어요? 제가 다대다 면접을 몇 번 봤었는데 네. 네, 그래서 면접관 분들이 이렇게 여러 분 많이 계셨었는데 그때 상황에서는 어떻게 시선 처리하는 게 가장 좋은 답변인지 궁금했었습니다. 시선 처리 다대 다일대 특히나. 의외로 면접 시에 있어서 시선 처리가 자연스럽고 그냥 간단한 행동의 일부인데 반해서 취업 준비생들이 의외로 어려워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이것을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면접에 있어서 이제 시선 처리 방법은 저는 4가지로 정리해 봤는데요. 네. 먼저 절대로 면접관의 시선을 회피하면 안 된다. 자, 이 말은 이게 면접을 보면 피면접자다 보니까 긴장을 하기 마련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맞아요. 우리 속된 말로 이런 말이 있잖아요. 면접에서 때려주면 동네 아저씨잖아요. 붙여줘야 우리 상사고 그럼요. 임원이고 상무님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게 좀 마인드 컨트롤 좀 할 필요가 있는데 그래서 일부 그 인터넷을 보면은 시선 처리에 대해서 면접관의 그 시선이 부담스러우면 면접관의 인중이라든지 미간을 좀 더 봐라.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 권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면접관이 나를 쳐다보고 있다면 뚫어지게 레이저 광선을 단 가증스러운 미소로 미소를 가득히 안고 간절함을 내보여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둘째, 나의 그 시선은 질문을 하는 면접관을 따라가야만 됩니다. 물론 개인 면접이 아니라 다대다 면접 상황이라면 그 면접관이 옆 지원자에게 질문을 했을 경우 나의 시선은 어디에 있어야 될까요? 그건 바로 질문하는 면접관을 따라가야 됩니다. 자, 그리고 또 간혹 가다가 오버하는 분들이 좀 있긴 해요. 네네. 자, 왜냐하면 일단 우리가 면접에 있을 때 가장 비중이 높으신 분들이 누구겠어요? 가운데 앉으신 분이거든요. 그렇죠. 대부분 높으신 분이 가운데 앉을 가능성이 높은데 우리 소위 말해서 올림픽으로 얘기하면 시상대에서 금, 은, 동 메달을 한다면 금메달 분을 주력으로 봐야 되겠죠. 가운데 있는. 예, 네. 그분을 주력으로 보되 때에 따라서 면접 질문을 하는 분들의 시선을 따라가는 게 맞고요. 네. 그리고 간혹 가다가 그 지원자들 중에서 그 면접관의 책상이라든지 그리고 또 멍한 시선을 바라보는 경우가 있어요. 골똘히. 이런 것들은 절대 금물입니다. 네.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특히 새겨드려야 될 부분들이 우리 민진석 씨 이 3번째 항목 조금 더 주의하셔야 되고 멍하게 있지 말 것. 예, 네. 저도 그동안 이제 수많은 면접을 봤었지만 간혹 가다가 이제 오버하는 학생들이 좀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경청을 표시한다는 의미로 보면은 옆 지원자가 답변을 할 때 계속해서 쳐다보고 있는 고개를 옆으로 돌려서 쳐다보는 경우가 있는데 네네. 이건 잘못된 거죠. 질문하는 면접관을 봐야 되는데 쳐다볼 경우에는 간헐적으로 봐야 되는데 어떤 경우냐? 옆에서 지원자가 특이한 답변을 하거나 웃음소리가 났을 때는 당연히 한 번씩 쳐다봐줘야 되겠죠. 네네. 자연스럽게 하는 게 가장 좋은 태도입니다. 시선 처리 태도이죠. 네, 그렇군요. 이렇게 4가지로 이 시선 처리에 대해서부터 예. 이 경청하는 것까지 짚어주시니까 더 잘 이해가 되는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이런 게 있었어요. 첫 번째로 주눅 들지 않아야 된다. 예. 시선을 똑바로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예전에 좀 그때 당시에 스타 아나운서였는데 예. 이 특강을 들은 적이 있는데 주눅이 너무 들어가지고 예. 자기는 습관을 면접 들어가기 전에 화장실이나 뭐 어딘가 가가지고 욕을 하고 들어갔대요. 그러니까 자신만의 긴장을 푸는 그게 예. 주눅 들지 않은 방법이었는데 물론 이 똑같이 쓰시면 안 되겠지만 어쨌든 그 주눅 들지 않는 태도는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다음에 면접관이 유독 나한테만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거나 어려운 질문을 할 때가 있잖아요. 예. 그런 경우 나오고 나서 굉장히 고민이 굉장히 많이 되거든요. 그렇죠. 이게 왜 그런 걸까? 나한테 관심이 있어서 그랬나? 아니면 내가 마음에 안 들었나? 별 생각이 다 들어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예, 면접관이 다대다 면접 상황에서 유독 나에게 많은 질문을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이건 어떻게 보면은 면접관이 정말 나를 뽑을까 말 것인지에 대해서 검증하는 과정이고 다른 지원자보다도 면접 질문을 많이 받았다면 일단은 관심을 받았다는 것 자체에서는 긍정적인 저는 신호의 반증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단 우리가 뭐 3대 3이든 뭐 3대 5든
다대다 면접 상황에 있을 때는 우리가 한 면접 시간이 인상 면접에 있어서 한 30분 정도 되면 우리가 질문을 받을 수 있는 개수가 몇 개나 되겠습니까? 한 6개, 7개. 1분 자기소개 제외하면 내가 답변할 수 있는 총량의 시간이 10분밖에 배분되지가 않거든요. 네. 이런 질문들 중에서는 가벼운 질문도 있고 어려운 질문들도 있습니다. 즉 정말 나의 어떤 열정이나 의지를 알고 싶은 지원 동기라든지 얼마나 직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파악했는지 입사 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등을 묻는 그러한 중요한 질문에서는 반드시 좋은 인상과 답변을 남기셔야만 나머지 그 부수적인 질문도 있죠. 취미나 이런 것들. 그렇죠. 이런 것들이 긍정적으로 갈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중요한 질문은 정말 놓치지 말고 기회를 그렇죠. 놓치지 말고 자신의 장점을 충분히 보여줘야 될 것 같은데 자, 진석 씨 또 궁금한 점 물어보세요. 제가 한전 면접에서는 면접관께서 답변을 아주 잘했다고 하셨었는데 결과는 탈락이었는데 이럴 때는 제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궁금합니다. 그래요, 이런 경우가 있죠. 이런 경우에서는 저도 면접관이 아니니까 면접관들이 이제 그때 상황에 따라 조금 더 주목해서 봐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네. 자, 답변을 나름대로 분위기 좋고 답변도 잘했다고 해 떨어졌잖아요. 우리 축구에 한번 비유해 볼까요? 예를 들면 열심히 상대편 진영에 가서 골을 넣으려고 열심히 휘젓고 다녔어요. 네. 드리블도 열심히 하고 패스도 하고 근데 안타깝게도 한 골도 못 넣었어요. 이게 바로 문전처리 미숙이죠. 똑같은 경우인데 그래서 이건 어떻게 보면은 정말로 그 중요한 질문, 면접관들의 마음을 움직일 만한 간절함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답변에 있어서 본인이 쓸데없는 말을 너무 많이 했다는 것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런 면접에서 떨어졌다면 여러 가지 상황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요. 면접을 봤는데 분위기를 우리가 흔히 좀 알 수가 있잖아요. 네. 나오고 나서 별 생각이 다 드는데 분위기가 너무 좋았던 것 같은데 기대를 그래서 했는데 떨어진다면 이거야말로 정말 소위 멘붕이 아닐까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의를 좀 해볼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예, 일단은 지원자들이 그 면접 상황에 대해서 본인이 압박을 받았을 때 상당히 당황하고 이거 뭐 떨어지는 거 아닌가라고 우려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그런 부분들은 절대로 일단은 면접은 붙을지 떨어질 때는 결과 뚜껑을 열어봐야 되거든요. 네. 자, 면접 질문을 많이 받았고 어려운 질문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긍정적으로 나올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일단은 긍정적으로 면접관들이 나한테 관심이 있다라고 하고 정말 중요한 두세 개의 답변,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제대로 해야 되겠죠. 그러면 나머지 답변들이 제대로 그 지원자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로 자리 잡을 수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진석 씨, 또 다른 네. 면접 경험을 통한 궁금증 네. 또 있죠? 제가 KT 면접에서는 제 그 앞번 지원자 제 답변이 좀 비슷했었는데 네. 이런 경우에는 감점이 됩니까? 예. 이런 경우도 있어요. 맞아요. 예, 그렇죠. 보통은 예를 들자면 지식과 관련된 질문들이거든요. 네. 지원자가 얼마나 우리 회사에 대해서 준비를 많이 해왔느냐. 이거는 어떻게 보면 답변이 한정적이고 답이 정해져 있는 질문일 수밖에 없거든요. 비슷할 것 같아요. 예, 그렇죠. 네. 예를 들면 우리 회사에 대한 강약정물 경쟁사와 비교해서 얘기해봐라. 라든지 우리 회사에 대해서 아는 대로 얘기해봐라. 이런 부분들은 답이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네. 내가 만약에 세 번째나 네 번째 답변하는 지원자가 된다면 이미 앞 사람들이 다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자, 이런 경우 어떻게 하겠어요? 자, 답변에 대한 부분들은 더 추가할 수 있을 경우와 그렇지 못한 경우들로 나눠진다라고 봅니다. 네, 그렇군요. 자, 만약에 앞서 지원자들이 제대로 내가 할 말을 다 해버렸다? 네. 감점은 아닙니다. 네. 단지 득점을 더 못하는 상황이겠죠. 자, 그렇다면 만약에 그 앞사람이 답변한 내용에 추가적으로 조금 더 답변할 수 있는 내용이 있겠다. 그러면 앞사람께서 정말 좋은 말씀을 해주셨다. 거기에 잠깐 더 덧붙이자면 제가 알고 있는 부분을 덧붙이자면 저는 뭐뭐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답변하는 게 정석이겠죠. 그렇군요. 부담 갖지 말고 추가 의견이 있느냐 없느냐로 나눠서 자연스럽게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진석 씨 시간이 얼마 없어요. 궁금한 점 이제 다 물어보셔야 돼요. 어떤 것도 궁금해요? 그 당황스러운 질문을 받았을 때 제가 답변을 잘 못했었는데 네.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그래요. 답변이 그 자리에 생각이 안 난다. 그렇죠. 당황스럽죠. 자, 당황스러운 질문에서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첫 번째, 그 지식을 묻는 거라면 내가 알지도 못하는 그런 부분에서 당황할 수도 있잖아요. 모르면 모른다라고 얘기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당황스러운 질문에 대해서는 만약에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모르면 모른다라고 하는데 거짓말 한다거나 이런 경우는 오히려 감점이겠죠. 또 한 가지 경우.
정말로 생각할 시간이 필요한 질문들이 있거든요. 네. 답변에 대해서. 자, 개인 면접이라면 나 혼자 지원자라면 그런 상황이라면 면접관들은 충분히 지원자의 답변을 기다려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 10초 정도는 지나가도 상관이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잠깐 생각할 시간을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하고 답변을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특이하게 이제 인성 다대다 면접 같은 상황에서는 네. 10초까지 기다려줄 여유가 없고 면접장의 분위기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정말로 생각이 안 난다. 그러면 네. 잠시만 생각할 시간을 주시겠습니까? 하고 한 5초 내외로 답변하셔도 괜찮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모르는 걸 물어봤을 때 예. 모른다고 솔직하게 말하는 건 좋은데 예. 모르겠습니다 하고 끝나는 것도 너무 분위기가 그렇죠. 싸하잖아요. 어떻게 예. 해야 돼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완전히 모르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네. 부분적으로만 모르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완전히 모르는 경우에는 정말로 넘겨짚다가 네. 오히려 잘못되면 떨어지겠죠. 그동안 그렇죠. 쌓아놨던 점수, 신뢰성마저 싹 깎아먹고 면접장 분위기 싸해지는 경우 많이 봤습니다. 네. 자, 이런 경우에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어떤 거냐면 그 면접관들이 처음에 질문했을 때 답변을 잘했어요. 근데 이것도 아나 해서 또 어려운 질문을 물어보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이런 경우에는 모르면 모른다라고 하는데 기본적인 질문부터 모른다면 이미 탈락이겠죠. 네. 하지만 이제 부분밖에 모르는 질문들이 있어요. 자, 다는 모르겠고 일정 정도 알아요. 그러면 자, 정확히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알고 있는 부분만 말씀드리면 이렇게 전제사항을 깔고서 답변하는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아는 데까지만 말씀을 예. 드리자면 겸손하면서도 깔끔하네요. 자, 오늘도 면접과 관련된 궁금증을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오늘은 대표님의 면접 시간이 그렇죠. 네, 인것 오히려 제가 같은. 면접을 봤어요. 맞습니다. 네, 그런 시간이었는데 민진석 씨 네.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네. 그동안 4주 동안 함께 했는데 소감 한마디 들어볼까요? 네, 방송을 통해서 저의 약점을 이렇게 파악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그다음에 항상 최선을 다해서 컨설팅 해주신 임기만 대표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그리고 원활한 진행으로 긴장이 제가 많이 됐었는데 긴장을 풀어주신 네. 홍순혜 아나운서께 감사하다는 말씀 제가 감사합니다. 답변이 많이 들었어요. 애드립까지. 그래요. 그걸 많이 늘었네요, 정말. 예. 진석 씨, 제가 개인적으로 보면 진짜 지방에서 매일 아침 이렇게 일찍 올라와가지고 너무 예. 성실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대표님 4주 동안 어떠셨어요? 예, 저는 이제 그 3월 9일부터 오늘이 일취월장 18회 차잖아요. 맞아요. 그동안 1, 2기 학생들은 이미 취업을 했고 3기와 4기 학생만 남았는데 자, 저도 또한 학생들을 통해서 많이 배우는 것 같습니다. 이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저도 긍정적인 에너지를 많이 느끼고요. 자, 저는 이 방송이 끝나고서라도 학생들을 지속적으로 꼭 합격할 수 있도록 3기, 4기 학생도 계속해서 취업 지원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 고맙습니다. 방송 이렇게 출연 외에도 외적인 시간에도 항상 이렇게 컨설팅 열심히 해주신다는 거, 그 덕분이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항상 감사드리고요. 자, 커리어 101의 임기만 대표님 그리고 앞으로 잘 되길 바라겠습니다. 민진석 씨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